눈치 보는 사람과 눈치 있는 사람. 나이가 들며 자연스럽게 알게 된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세상 사람들은 남에게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오늘 내 헤어스타일이 이상하다거나 장소에 맞지 않는 옷을 입었다 한들 남들은 그런 것에 별로 관심이 없다. 저마다 자신의 일에 신경 쓰느라 남이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 타인의 시선을 과도하게 염려하며 살 필요는 없다. 재미있는 삶을 위해선 체면을 버리고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타인을 배려하지 않고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위까지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다. 나의 재미를 위한 모든 자유는 타인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 허락된다. 한마디로 눈치는 보지 말되 눈치 있게는 살아야 한다. 비슷한 말인 것 같지만 둘은 완전히 다르다. 눈치를 보는 것이 상대의 기분을 맞추려 쩔쩔매는 거라면, 눈치가 있는 것은 타인을 자연스럽게 배려하는 것을 말한다. 사람들은 눈치 보는 사람은 만만하게 여기지만 눈치 있는 사람은 가까이 두고 어울리고 싶어 한다. 지나치게 자신을 낮춰서 아랫사람인 것처럼 행동하지 말고 동등한 사람으로서 타인을 배려하는 습관을 들여야 하는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눈치는 꼭 필요한데, 한국 사회에서는 연장자의 앞에선 말을 막거나 반박하지 않고 들어주는 경우가 많아서다. 갑질 문제는 많은 부분 당사자가 자신의 위치를 인식하지 못한 데서 오는데, 이런 배려나 침묵을 허용과 동의로 착각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이가 들거나 지위가 올라갈수록 자신의 말과 행동을 더 경계해야 한다. 이는 기본적인 에티켓과 매너의 문제다. 시간과 장소에 맞는 행동과 발언을 해야 하는 것이다. 사회생활을 할 때뿐만 아니라 집안에서도 최소한의 예의나 지켜야 할 규칙이 있다. 사소한 것이라도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이 반복되면 가족 사이에서도 원한을 살 수 있다. 꼰대나 민폐 캐릭터로 낙인 찍혀 고립되고 싶지 않다면 기본적인 에티켓은 몸에 익혀둬야 한다. 몇 가지 지침을 기억해두면 좋다. 상대의 프로필에 대해 함부로 캐묻지 말아야 한다. 처음 사람을 만나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출신 학교나 직업, 연애나 결혼 여부 등에 대해서는 묻지 않는 게 예의다. 물론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신의 프로필을 말하는 걸 어려워하는 사람도 있다. 명절에 오랜만에 만난 조카들에게 흔히 하는 질문들도 마찬가지다. 결혼은 언제 하니? 아이는 언제 갖니? 취업은 했니? 와 같은 질문을 한다는 건 애초에 상대와 가깝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친근함 혹은 걱정이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상대방의 입장에선 당혹스러울 수 있다. 유머랍시고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말을 함부로 하는 것도 조심해야 한다. 모두가 기분이 좋아지는 농담이야 얼마든지 환영이지만 누군가의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는 농담이라면 그저 무례한 행동에 불과하다. 이때 가장 위험한 생각은 그래도 나는 괜찮지 않을까? 그래도 이 사람은 괜찮지 않을까? 라는 착각이다. 내가 재미있으니 남도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착각이다. 세상에 선을 넘어도 괜찮은 사람은 없다. 내 말만 옳다고 여기고 자기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정말 스스럼 없는 소통을 원한다면 듣는 연습을 해야 한다. 상대방의 말을 귀담아 듣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는 유연함을 보이면 필요할 때 하는 나의 말에도 더 힘이 실린다.
지시보다는 제안이,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가능성으로 제시하는 편이 마음의 문을 열기 쉽다. 그렇게 소통이 원활해지면 더 많은 사람과 즐거움을 공유할 수 있게 되고 삶이 더 즐거워진다. 내가 몰랐던 것도 더 많이 알게 되고 내가 쓸데없이 고집을 부렸던 것도 내려놓을 줄 알게 된다. 그러니 조금 더 눈치 있게 살자. 모든 것은 상대방에 대한 따뜻한 배려에서 시작된다. 마음대로 하는 데서 오는 해방감보다 타인과의 공존과 소통에서 오는 유대감이 삶을 더 흥미롭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돈거래가 관계를 망친다. 친한 친구에게도 돈을 빌려주지 말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친구도 잃고 돈도 잃는다고들 한다. 요즘은 많은 사람이 이것을 상식으로 여기는 듯하다. 하지만 여전히 이런 말이 계속 들리는 이유는 그만큼 가까운 사람과의 돈 거래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평소에는 당연히 안 빌려줄 거라고 생각하다가도 막상 실제로 그런 순간이 오면 마음이 약해지기 때문이기도 하다. 설마 이 친구가 하는 마음에, 그리고 그 친구를 많이 아껴서 꼭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생긴다. 내게도 이런 일이 생긴 적이 있다. 예전에 친하게 지내던 선배가 연락이 왔는데 급해서 그러니 딱 일주일만 몇백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다. 괜찮은 직장에 경제력도 있는 사람이라 설마 하는 마음에 돈을 빌려줬다. 일주일이 지났는데 일주일만 더 기다려달라고 하더니 결국 아무 소식 없이 반년이 지났다.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내가 더 연락하기 어려워졌다. 그래도 확인은 해야 해서 연락을 했더니 선배가 내가 돈을 떼어먹겠냐 라며 화를 내는 바람에 졸지에 내가 나쁜 사람이 됐다. 나중에 알고 보니 나 말고도 여럿에게 그렇게 조금씩 돈을 빌려 주식 투자를 했는데 그게 실패로 돌아간 모양이었다. 괜찮은 직장도 문을 닫았다고 했다. 자신이 돈을 떼어먹겠냐며 화를 냈던 선배는 결국 내 돈을 떼어먹었다. 불행 중 다행인 건 그나마 내가 빌려준 돈이 몇백만 원이 끝이었다는 사실이다. 한 번 빌려주고 나면 이번 것만 해결되면 돌려줄 수 있다. 조금만 더 빌려달라고 하는 경우도 많다. 그렇게 되면 돈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빌려주는 돈의 단위가 점점 커지고 되레 상대에게 매달리는 입장이 된다. 빚보증도 마찬가지다. 집안이 크게 어려워진 사람들의 사연을 들어보면 대부분 가까운 사람과의 금전거래가 원인일 때가 많다. 빚보증을 잘못 썼다가 재산을 다 날려버리는 것이다. 애초에 사적인 돈거래는 절대 금하고 보증도 절대 서주지 말아야 한다. 누가 그 말을 모를까 싶지만 막상 부탁을 받으면 마음이 약해지니 평소에 원칙을 잘 세워둬야 한다. 상대에게 인정머리 없어 보일까봐 혹은 관계가 서먹해질까봐 돈을 빌려주는 건 좋지 않다. 쓸데없는 눈치를 봐봤자 여차하면 돈도 잃고 관계도 잃는다. 단칼에 거절하기 어렵다면 적당히 둘러댈 이유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결혼 전이라면 부모님 이유를 대고 결혼을 했다면 배우자 이유를 대자. 가족 중에 돈이 급한 사람이 있어 가진 돈을 모두 빌려줬다고 해도 된다. 상대가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정중히 거절하자. 이런 부탁을 받으면 내가 가장 친하고 나를 가장 신뢰하니 나한테 이런 부탁을 했겠지 라고 생각하겠지만 이미 사돈의 팔촌까지 부탁하고 다 안 돼서 나에게 연락이 왔을 가능성이 더 크다. 누구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니
나 혼자 미안해할 필요도 없다. 그러니 마음을 굳게 먹고 거절하자. 친구 사이뿐만 아니라 직장 동료, 선후배, 혹은 갑을 관계가 명확한 사이에서는 더더욱 금물이다. 꼭 도와주고 싶은 친구라면 돌려받지 않아도 되는 액수로만 마음을 표현하자. 그게 돈과 관계를 모두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다. 친밀감을 만드는 사소한 행동. 인간관계만큼 인생에서 중요한 것도 없다. 중요한 만큼 어렵기도 하다. 심리학자 알프레트 아들러는 삶의 모든 고민은 인간관계에서 온다 라는 말까지 남겼다. 하지만 요즘은 어렵다는 이유로 인간관계를 아예 포기하고 사는 사람도 많은 것 같다. 친구 따위 필요 없다고 노력조차 하지 않는 것이다. 특히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것을 겁내는 사람이 많다. 어른이 되면 학교 다닐 때처럼 같은 반 친구도 짝꿍도 없다. 많은 사람이 일로 얽혀 있거나 경쟁 관계에 있어 마음을 쉽게 내주지 못한다. 그 결과 늘 외롭고 공허하다고 느끼고 낯선 사람과 대화하는 걸 어색해하며 여러 번 만나도 상대와의 거리감을 좁히지 못한다. 기존에 익숙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만 해도 다행인데 사실 이조차 쉽지 않다. 인간관계는 늘 변하기 때문이다. 평생 갈 것 같던 학창시절 친구들 중 지금도 연락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꼽아보자. 새로운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인간관계는 계속 좁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 관계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한다. 관계가 어렵다고 자꾸 피하면 점점 더 어려워진다. 자꾸 부딪히며 깨지고 넘어져야 관계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으니 한두 번의 만남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너무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는 없다. 관계가 어려운 건 나뿐만이 아니다. 상대도 마찬가지다. 서로 탐색하며 좋은 관계를 만들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한 발짝만 물러서서 보면 이 역시 별거 아니다. 내가 상대방이 좋아할 만한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저 상대를 존중해주고 호의적인 태도를 지니면 된다. 누구나 노력하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인간관계에 도움이 되는 4가지 팁을 소개하겠다. 관계에 서툰 사람이라면 이 정도만 알아두더라도 큰 힘이 될 것이다. 첫째, 가벼운 질문을 하되 좋은 질문만 하자. 공적인 자리라 해도 만나자마자 본론만 이야기하는 사람은 부담스럽다. 아이스 브레이킹을 할 수 있는 가벼운 질문으로 대화를 유도해보자. 이때 상대방이 답하기 곤란한 질문이나 지나치게 사적인 질문은 삼가는 것이 좋다. 상대방이 예나 아니오라는 단답형으로 답변할 수밖에 없는 질문도 피하자. 단답형 대답만 계속 이어지는 질문은 그야말로 최악이다. 반면 좋은 질문은 상대방이 잘 알고 있는 것에 관한 질문이다. 상대의 관심사에 대한 질문을 하면 상대가 즐겁게 답할 수 있으니 그 뒤의 대화는 편하게 이어나가면 된다. 둘째, 상대의 변화를 눈치채고 자연스럽게 언급하자. 주의를 기울이면 단순한 외모 변화뿐 아니라 말투나 행동의 변화도 알아차릴 수 있다. 물론 눈치 없이 오늘 얼굴이 피곤해 보이네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길 바란다. 이 변화란 요즘 운동하시나 봐요. 더 건강해 보여요. 헤어스타일 바꾸신 거 잘 어울려요. 와 같이 긍정적인 변화를 이야기한다. 좋은 변화가 보인다면 진심을 담아서 축하해 주자. 몇 번 만난 사이라면 지난번 휴가는 잘 다녀오셨나요? 와 같이 이전에 만났을 때 나누었던 대화를 생각해내 대화의 연속성을 이어가는 인사말을 건네면 좋다.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져도 조금씩 노력하다 보면 이 정도 스킬이야 자연스레 몸에 밴다. 셋째, 어색한 관계라도 스몰 토크에 익숙해지자. 날씨 이야기처럼 특별할 것 없는 가벼운 소재의 대화를 스몰 토크라고 한다. 간단한 대화 기술이지만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낯선 관계에서의 스몰 토크를 어려워한다. 하지만 가벼운 질문 하나만으로 분위기는 금세 편해진다. 대화가 스스로 문을 열고 길을 찾는다. 먼저 말을 거는 것이 어색하겠지만 체면이 깎이는 일은 아니라는 걸 명심하자. 때와 장소만 적절하다면 상대에 대한 배려일 수 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간결한 언어와 상대방이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소통하자. 쓸데없이 무게 잡을 이유가 없다. 진솔하게 마음을 열고 스몰 토크를 이어나간다면 처음 만난 사람과도 편하게 대화가 오갈 수 있다. 그렇게 마음 맞는 사이라는 것이 확인되면 각자의 관심사나 생각 등에 대해 조금 더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도 가능해진다. 넷째, 아무 목적 없이 연락하자. 오랜만에 옛 동창이 연락 오면 대부분 오랜만이라는 인사 뒤에 각종 영업 멘트가 뒤따라온다. 반가운 마음이 들다가도 브리테니커 백과사전, 정수기, 각종 보험 상품 권유로 끝이 나니 김이 빠지기 일쑤다. 연락하지 않은 지 한참 된 지인이 갑자기 모바일 청첩장을 보내는 것도 마찬가지다. 급한 마음에 연락했겠지만 대부분은 이런 연락을 받으면 부탁을 들어주기는커녕 관계 정리의 계기로 삼는다. 목적 없이 연락을 주고받아야 친한 사이라 할 수 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목적 없이 연락을 주고받다 보면 상대는 이 사람과 내가 친하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뜻이다. 그러니 평소에 아무런 목적이 없을 때 연락해야 한다. 목적 없는 연락은 힘이 세다. 지금까지의 내용은 어른의 재미라는 책에서 가져왔다. 최근 들어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책 중 하나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관계에서 타인을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이고 다른 사람의 외모나 행동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타인에게 무례하게 행동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책을 읽으면서 타인을 배려하고 기본적인 예절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느꼈다. 말을 조심하고 적극적으로 경청하며 살자. 나이가 들면서 인간관계에 대한 조언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는 이 어른의 재미라는 책을 권하고 싶다. 눈치 보는 사람과 눈치 있는 사람. 나이가 들며 자연스럽게 알게 된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세상 사람들은 남에게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오늘 내 헤어스타일이 이상하다거나 장소에 맞지 않는 옷을 입었다 한들 남들은 그런 것에 별로 관심이 없다. 저마다 자신의 일에 신경 쓰느라 남이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 타인의 시선을 과도하게 염려하며 살 필요는 없다. 재미있는 삶을 위해선 체면을 버리고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타인을 배려하지 않고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위까지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다. 나의 재미를 위한 모든 자유는 타인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 허락된다. 한마디로 눈치는 보지 말되 눈치 있게는 살아야 한다. 비슷한 말인 것 같지만 둘은 완전히 다르다. 눈치를 보는 것이 상대의 기분을 맞추려 쩔쩔매는 거라면 눈치가 있는 것은 타인을 자연스럽게 배려하는 것을 말한다. 사람들은 눈치 보는 사람은 만만하게 여기지만 눈치 있는 사람은 가까이 두고 어울리고 싶어 한다.
지나치게 자신을 낮춰서 아랫사람인 것처럼 행동하지 말고 동등한 사람으로서 타인을 배려하는 습관을 들여야 하는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눈치는 꼭 필요한데 한국 사회에서는 연장자의 앞에선 말을 막거나 반박하지 않고 들어주는 경우가 많아서다. 갑질 문제는 많은 부분 당사자가 자신의 위치를 인식하지 못한 데서 오는데 이런 배려나 침묵을 허용과 동의로 착각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이가 들거나 지위가 올라갈수록 자신의 말과 행동을 더 경계해야 한다. 이는 기본적인 에티켓과 매너의 문제다. 시간과 장소에 맞는 행동과 발언을 해야 하는 것이다. 사회생활을 할 때뿐만 아니라 집안에서도 최소한의 예의나 지켜야 할 규칙이 있다. 사소한 것이라도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이 반복되면 가족 사이에서도 원한을 살 수 있다. 꼰대나 민폐 캐릭터로 낙인 찍혀 고립되고 싶지 않다면 기본적인 에티켓은 몸에 익혀둬야 한다. 몇 가지 지침을 기억해두면 좋다. 상대의 프로필에 대해 함부로 캐묻지 말아야 한다. 처음 사람을 만나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출신 학교나 직업, 연애나 결혼 여부 등에 대해서는 묻지 않는 게 예의다. 물론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신의 프로필을 말하는 걸 어려워하는 사람도 있다. 명절에 오랜만에 만난 조카들에게 흔히 하는 질문들도 마찬가지다. 결혼은 언제 하니? 아이는 언제 갖니? 취업은 했니? 와 같은 질문을 한다는 건 애초에 상대와 가깝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친근함 혹은 걱정이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상대방의 입장에선 당혹스러울 수 있다. 유머랍시고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말을 함부로 하는 것도 조심해야 한다. 모두가 기분이 좋아지는 농담이야 얼마든지 환영이지만 누군가의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는 농담이라면 그저 무례한 행동에 불과하다. 이때 가장 위험한 생각은 그래도 나는 괜찮지 않을까? 그래도 이 사람은 괜찮지 않을까? 라는 착각이다. 내가 재미있으니 남도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착각이다. 세상에 선을 넘어도 괜찮은 사람은 없다. 내 말만 옳다고 여기고 자기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정말 스스럼 없는 소통을 원한다면 듣는 연습을 해야 한다. 상대방의 말을 귀담아 듣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는 유연함을 보이면 필요할 때 하는 나의 말에도 더 힘이 실린다. 지시보다는 제안이,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가능성으로 제시하는 편이 마음의 문을 열기 쉽다. 그렇게 소통이 원활해지면 더 많은 사람과 즐거움을 공유할 수 있게 되고 삶이 더 즐거워진다. 내가 몰랐던 것도 더 많이 알게 되고 내가 쓸데없이 고집을 부렸던 것도 내려놓을 줄 알게 된다. 그러니 조금 더 눈치 있게 살자. 모든 것은 상대방에 대한 따뜻한 배려에서 시작된다. 마음대로 하는 데서 오는 해방감보다 타인과의 공존과 소통에서 오는 유대감이 삶을 더 흥미롭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돈거래가 관계를 망친다. 친한 친구에게도 돈을 빌려주지 말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친구도 잃고 돈도 잃는다고들 한다. 요즘은 많은 사람이 이것을 상식으로 여기는 듯하다. 하지만 여전히 이런 말이 계속 들리는 이유는 그만큼 가까운 사람과의 돈 거래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평소에는 당연히 안 빌려줄 거라고 생각하다가도 막상 실제로 그런 순간이 오면 마음이 약해지기 때문이기도 하다.
설마 이 친구가 하는 마음에, 그리고 그 친구를 많이 아껴서 꼭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생긴다. 내게도 이런 일이 생긴 적이 있다. 예전에 친하게 지내던 선배가 연락이 왔는데 급해서 그러니 딱 일주일만 몇백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다. 괜찮은 직장에 경제력도 있는 사람이라 설마 하는 마음에 돈을 빌려줬다. 일주일이 지났는데 일주일만 더 기다려달라고 하더니 결국 아무 소식 없이 반년이 지났다.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내가 더 연락하기 어려워졌다. 그래도 확인은 해야 해서 연락을 했더니 선배가 내가 돈을 떼어먹겠냐 라며 화를 내는 바람에 졸지에 내가 나쁜 사람이 됐다. 나중에 알고 보니 나 말고도 여럿에게 그렇게 조금씩 돈을 빌려 주식 투자를 했는데 그게 실패로 돌아간 모양이었다. 괜찮은 직장도 문을 닫았다고 했다. 자신이 돈을 떼어먹겠냐며 화를 냈던 선배는 결국 내 돈을 떼어먹었다. 불행 중 다행인 건 그나마 내가 빌려준 돈이 몇백만 원이 끝이었다는 사실이다. 한 번 빌려주고 나면 이번 것만 해결되면 돌려줄 수 있다. 조금만 더 빌려달라고 하는 경우도 많다. 그렇게 되면 돈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빌려주는 돈의 단위가 점점 커지고 들에 상대에게 매달리는 입장이 된다. 빚보증도 마찬가지다. 집안이 크게 어려워진 사람들의 사연을 들어보면 대부분 가까운 사람과의 금전거래가 원인일 때가 많다. 빚보증을 잘못 썼다가 재산을 다 날려버리는 것이다. 애초에 사적인 돈거래는 절대 금하고 보증도 절대 서주지 말아야 한다. 누가 그 말을 모를까 싶지만 막상 부탁을 받으면 마음이 약해지니 평소에 원칙을 잘 세워둬야 한다. 상대에게 인정머리 없어 보일까봐 혹은 관계가 서먹해질까봐 돈을 빌려주는 건 좋지 않다. 쓸데없는 눈치를 봐봤자 여차하면 돈도 잃고 관계도 잃는다. 단칼에 거절하기 어렵다면 적당히 둘러댈 이유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결혼 전이라면 부모님 이유를 대고 결혼을 했다면 배우자 이유를 대자. 가족 중에 돈이 급한 사람이 있어 가진 돈을 모두 빌려줬다고 해도 된다. 상대가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정중히 거절하자. 이런 부탁을 받으면 내가 가장 친하고 나를 가장 신뢰하니 나한테 이런 부탁을 했겠지 라고 생각하겠지만 이미 사돈의 팔촌까지 부탁하고 다 안 돼서 나에게 연락이 왔을 가능성이 더 크다. 누구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니 나 혼자 미안해할 필요도 없다. 그러니 마음을 굳게 먹고 거절하자. 친구 사이뿐만 아니라 직장 동료, 선후배 혹은 가불관계가 명확한 사이에서는 더더욱 금물이다. 꼭 도와주고 싶은 친구라면 돌려받지 않아도 되는 액수로만 마음을 표현하자. 그게 돈과 관계를 모두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다. 친밀감을 만드는 사소한 행동. 인간관계만큼 인생에서 중요한 것도 없다. 중요한 만큼 어렵기도 하다. 심리학자 알프레트 아들러는 삶의 모든 고민은 인간관계에서 온다 라는 말까지 남겼다. 하지만 요즘은 어렵다는 이유로 인간관계를 아예 포기하고 사는 사람도 많은 것 같다. 친구 따위 필요 없다고 노력조차 하지 않는 것이다. 특히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것을 겁내는 사람이 많다. 어른이 되면 학교 다닐 때처럼 같은 반 친구도 짝꿍도 없다. 많은 사람이 일로 얽혀 있거나 경쟁 관계에 있어 마음을 쉽게 내주지 못한다. 그 결과 늘 외롭고 공허하다고 느끼고 낯선 사람과 대화하는 걸 어색해하며 여러 번 만나도 상대와의 거리감을 좁히지 못한다.
기존에 익숙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만 해도 다행인데 사실 이조차 쉽지 않다. 인간관계는 늘 변하기 때문이다. 평생 갈 것 같던 학창시절 친구들 중 지금도 연락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꼽아보자. 새로운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인간관계는 계속 좁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 관계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한다. 관계가 어렵다고 자꾸 피하면 점점 더 어려워진다. 자꾸 부딪히며 깨지고 넘어져야 관계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으니 한두 번의 만남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너무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는 없다. 관계가 어려운 건 나뿐만이 아니다. 상대도 마찬가지다. 서로 탐색하며 좋은 관계를 만들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한 발짝만 물러서서 보면 이 역시 별거 아니다. 내가 상대방이 좋아할 만한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저 상대를 존중해주고 호의적인 태도를 지니면 된다. 누구나 노력하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인간관계에 도움이 되는 4가지 팁을 소개하겠다. 관계에 서툰 사람이라면 이 정도만 알아두더라도 큰 힘이 될 것이다. 첫째, 가벼운 질문을 하되 좋은 질문만 하자. 공적인 자리라 해도 만나자마자 본론만 이야기하는 사람은 부담스럽다. 아이스 브레이킹을 할 수 있는 가벼운 질문으로 대화를 유도해보자. 이때 상대방이 답하기 곤란한 질문이나 지나치게 사적인 질문은 삼가는 것이 좋다. 상대방이 예나 아니오라는 단답형으로 답변할 수밖에 없는 질문도 피하자. 단답형 대답만 계속 이어지는 질문은 그야말로 최악이다. 반면 좋은 질문은 상대방이 잘 알고 있는 것에 관한 질문이다. 상대의 관심사에 대한 질문을 하면 상대가 즐겁게 답할 수 있으니 그 뒤의 대화는 편하게 이어나가면 된다. 둘째, 상대의 변화를 눈치채고 자연스럽게 언급하자. 주의를 기울이면 단순한 외모 변화뿐 아니라 말투나 행동의 변화도 알아차릴 수 있다. 물론 눈치 없이 오늘 얼굴이 피곤해 보이네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길 바란다. 이 변화란 요즘 운동하시나 봐요. 더 건강해 보여요. 헤어스타일 바꾸신 거 잘 어울려요. 와 같이 긍정적인 변화를 이야기한다. 좋은 변화가 보인다면 진심을 담아서 축하해 주자. 몇 번 만난 사이라면 지난번 휴가는 잘 다녀오셨나요? 와 같이 이전에 만났을 때 나누었던 대화를 생각해내 대화의 연속성을 이어가는 인사말을 건네면 좋다.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져도 조금씩 노력하다 보면 이 정도 스킬이야 자연스레 몸에 밴다. 셋째, 어색한 관계라도 스몰 토크에 익숙해지자. 날씨 이야기처럼 특별할 것 없는 가벼운 소재의 대화를 스몰 토크라고 한다. 간단한 대화 기술이지만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낯선 관계에서의 스몰 토크를 어려워한다. 하지만 가벼운 질문 하나만으로 분위기는 금세 편해진다. 대화가 스스로 문을 열고 길을 찾는다. 먼저 말을 거는 것이 어색하겠지만 체면이 깎이는 일은 아니라는 걸 명심하자. 때와 장소만 적절하다면 상대에 대한 배려일 수 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간결한 언어와 상대방이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소통하자. 쓸데없이 무게 잡을 이유가 없다. 진솔하게 마음을 열고 스몰 토크를 이어나간다면 처음 만난 사람과도 편하게 대화가 오갈 수 있다. 그렇게 마음 맞는 사이라는 것이 확인되면 각자의 관심사나 생각 등에 대해 조금 더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도 가능해진다. 넷째, 아무 목적 없이 연락하자. 오랜만에 옛 동창이 연락 오면 대부분 오랜만이라는 인사 뒤에 각종 영업 멘트가 뒤따라온다.
반가운 마음이 들다가도 브리테니커 백과사전, 정수기, 각종 보험 상품 권유로 끝이 나니 김이 빠지기 일쑤다. 연락하지 않은 지 한참 된 지인이 갑자기 모바일 청첩장을 보내는 것도 마찬가지다. 급한 마음에 연락했겠지만 대부분은 이런 연락을 받으면 부탁을 들어주기는커녕 관계 정리의 계기로 삼는다. 목적 없이 연락을 주고받아야 친한 사이라 할 수 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목적 없이 연락을 주고받다 보면 상대는 이 사람과 내가 친하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뜻이다. 그러니 평소에 아무런 목적이 없을 때 연락해야 한다. 목적 없는 연락은 힘이 세다. 지금까지의 내용은 어른의 재미라는 책에서 가져왔다. 최근 들어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책 중 하나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관계에서 타인을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이고 다른 사람의 외모나 행동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타인에게 무례하게 행동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책을 읽으면서 타인을 배려하고 기본적인 예절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느꼈다. 말을 조심하고 적극적으로 경청하며 살자. 나이가 들면서 인간관계에 대한 조언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는 이 어른의 재미라는 책을 권하고 싶다.